안녕하세요. 오늘의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대략 8.4%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양호하게 한 7% 조금 못 미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둘 다 크게 떨어지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닥을 조금은 잡으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락했지만 바닥 두 번 잡으면서 상바닥 형태로 지금 이렇게 조금은 반대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 갈색은 니케이도 떨어지고 대만도 떨어지는데 이게 다 반도체의 영향이 무척 큰 것 같아요. 반도체, 특히 대만은 TSMC라는 거대한 반도체 회사가 있죠. 그것 때문에 대만도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일본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유독 약한 거는 아마 레버리지 상품이랑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심리, 개인 투자 심리가 무척 크게 하락한 게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 증시에서 일단 지금 현재 시각 11시 30분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현물에서 2조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선물에서 9천억 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왜냐면 외국인이 파는 게 조금 적어요. 왜냐면 그동안 코스닥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영향도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고점에서 지금 42% 떨어졌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34%, 3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대 낙폭이라고 판단을 하는, 그리고 그동안 상승한 게 그 코스피보다는 적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오늘 낙폭이 코스피보다 조금 양호하다. 하지만 둘 다 크게 빠지는 건 그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의 약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문제라고. 반도체에 대한 이제 심리가 꺾였어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공급해주지 않는 이상 이 유동성은 제한적이에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움직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수가 올랐던 거는 부동산으로 투자했던 게 이제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죠. 동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자산 가치가 주식 이런 쪽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미국 미장에서 국장, 우리나라 주식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넘어온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장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랐죠. 그리고 실적도 좋았고요. 실적도 엄청나게 좋다 보니까 이걸 베이스로 기대의 심리가 엄청 높아졌죠. 기대 심리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러한 기대 심리가 꺾이게 되었어요. 왜냐? 실적은 똑같이 좋아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 코인도 잘 버티고 있어요. 코인은 64,00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64,000불이 얼마나 중요한 라인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4,000불 미치면은 매수를, 롱 포지션이 유리하고, 롱이 유리하고, 그리고 64,000원에서 이제 7만불, 68,000원에서 7만불까지 가면은 그때는 숏이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롱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코인에는 미국에서 밀어주려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국채를 찍어내야 돼요. 근데 그 국채를 받아줄 만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해져요. 유럽도 돈이 없고요. 유럽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죠. 그냥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본도 내수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환율이 박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살 여력이 안 돼요. 자국 국채를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내수를 살리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추가 자금을 국채 사는데 쓸 수가 없다. 그 여력이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도, 일본 중국이 제일 많이 사주는데 중국도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채를 살 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만들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오늘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보이는데, 왜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코인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코인에 있던 게 국장으로 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국장에 있던 게 코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국장에 대한 실망이 아주 컸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아졌고요. 원래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이 140조 가까이 됐거든요. 140조 가까이 됐는데 이 자금이 이탈 나오면서 지금 100조까지 쭉 끌어들었죠. 100조, 그러니까 40조가 이탈을 했어요. 40조가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 완전 예탁 자금을 빼버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40조가 증발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하던 시대에 비하면은 지금 줄어드는 게 맞다.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러한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아마 700대에서 7에서 800 사이에서 지키려 할 거예요. 지금 상승하면은 800에서 저항 먹힐 거고 700까지 가면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외국인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개인도 원래 수천억씩, 코스닥도 수천억씩 자금이 왔다 갔다 하던 시장인데 지금 하루에 1000억, 그러니까 순매수 자금이 1000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약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결국엔 적은 자금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호재가 지금은 악재로만 움직이는 시장인데 나중이 되면 호재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하면은 결국에는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 바닥이 어디서 잡힐지나 미지수지만 결국에는 바닥은 잡힌다. 그래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서 추세가 반등하는 추세를 타려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톡 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매매하기 좋을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락에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은 당연히 되겠지만 그렇게 무기한 떨어진다 이런 비관적인 거는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종목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있죠. 네이버도 이때 올린 사람들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네이버는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돈이 유입되고 있죠. 엔비디아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가 있죠. AI 산업이라는 미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결국에는 이 악재를 뚫고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꿈과 미래가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하지만 약간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르는 거를. 왜냐면 너무 크게 깨졌고, 그리고 기대 파이프라인이 한 개였는데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빵개예요. 기대를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추가적으로 무언가 발표하지 않는 이상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이 주가를 누군가 받아먹고 있어서 장난칠 수 있어요. 이제 이 거래량 터졌죠. 바닥에서 횡보하고 이게 단타 거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들락날락을 할 텐데, 하지만 이 장난칠 수 있어도 기대는 하지 마시라.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코오롱 티슈즈는 과거로 회귀를 했는데 이때로 회귀했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이런 종목 볼 필요가 없고 그냥 AI 쪽으로만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졌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오늘 이렇게 갑자기 폭락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는 물론 많이 떨어진 거는 맞는데 갑자기 하한가를 갔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NXT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호가 장난질 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실수.
매도 실수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하이닉스처럼 거대한 종목을 실수한다고 이렇게 한가 만들지 못하겠죠. 누군가 장난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건을 생각지 마시고 오늘의 종가는 150만원 150만원은 이제 50만원 단위로 지금 지지 구간이 생길 거예요. 50만원 단위로 지지 구간이 생길 거니까 150에서는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보다 지금 이렇게 거래 줄었잖아요. 그럼 150만원 찍는 순간, 아니면은 160만원에서 지금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수세가 아마 심리적 지지 구간인 50만원 단위로 그 지지 구간이 형성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50만원 구간에서는 아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일단 그 중국 영향이 있어요. ASMR이 노광장비의 그냥 1위, 그냥 원탑 기업이었죠. 근데 이 원탑 기업이 이제 1등 지위를 지금 당장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했던 거를 이제는 중국이 치고 들어온다. 중국 정부의 지원. 중국은 AI에 사활을 걸었어요. AI가 여기서 치면은 망한다는 거 얘네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AI 하려면 반도체 필수죠. 반도체 쪽으로 미친 듯이 투자가 들어가는데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CXMT를 상장을 왜 했냐? 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이제 기관, 민관 이런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거 자금 수혈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게. 왜냐면 반도체 쪽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지금, 왜냐면 얘네들 기술이 없어서 밑바닥부터 시작하거든요. 바닥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깨져요. 돈이 엄청 깨지는데, 이거를 미국 거를 사서 쓰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될 거란 걸 얘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노광 장비를 개발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그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반도체가 깨졌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없는데, 일단 이 압도적으로 혜자가 있던 기업이 그 혜자가 함락을 당할 수 있다, 메꿔질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 유동성이 A에서 B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유동성이 계속 그 뿌려지잖아요. 그럼 A, B가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오르면은 반도체가 떨어지고, 반도체가 오르면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묻혔다. 그리고 이것도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 왜 1위를 했냐? 돈을 안 썼어요. 왜냐면 AI의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 유중 때리고 그 추가적으로 자금 수혈받고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 돈이 없는 거 아니야? AI 기업들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안 쓴 애플 주가가 반사 이익으로 오른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5년, 10년 하이퍼스케일러들 왜 여기에 투자하냐면, AI는 한번 생태계가 조성되면 끝나요. AI의 후속주자가 엄청나게 압도적인 걸 만들지 않는 이상 끝나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그 업종이 그러거든요. 어도비도 그 포토샵 시장 한번 먹고 나니까 끝났고요. 그 2등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1등 기업 어도비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이 그 개화하고 나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배포되고 나니까 그 PC 시장이 몰락할 때까지 그 시장을 독과점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한번 시장을 점유하면 끝나요. 근데 애플은 AI 없어요. AI에서 돈을 안 썼다고 말했죠. AI에서 박살났어요. 앞으로 애플은 향후 10년, 20년 뒤가 되면은 그 아이폰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조업체, 얘네가 심지어 제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 기기 업체 일뿐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땡겨놓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단기로만 보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돈을 안 썼으니까 얘네들이 그럼 너네가 승리자네 하면서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면 AI에 투자를 안 한 기업은 싹 다 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사활을 거는 거고, 유럽도 돈을 쓰려고 하는데 유럽은 무언가 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인건비도 높고 제조업도 애매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1등 기업들은 많거든요. 제조업, 원래는 제조업이 유럽에서부터 발전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상의 퍼포먼스 100년 전에 이루어 놓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지,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유럽에서 무언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유럽은 안 좋을 수가 있다. 하지만 유럽도 투자를 하고 있긴 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 국채 금리가 높아요. 그럼 찍어내면은 이자 비용이 높잖아요. 이자가 높아지면은 안 돼요. 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케빈 워시가 본인이 그 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돈을 더 써야 되는 현재 상황. 왜냐면 지금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전쟁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전쟁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AI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돈 쓸 일은 많은데 이제 트럼프 자체 그 벌려놓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지만 그 미국 정부 내에서는 또 유가가 올라 버리니까,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오면 물가도 올라요.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트럼프 그 연준 의장 역시도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결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인상을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압박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다 AI 때문이다. AI 미국에서 국가 AI 과학연구 지원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연구 개발 AI 연구 개발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AI가 미래라서 그래요. AI가 이제는 시장은 국가 중심에서 시장이 아니라 세계에는 국가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이 기업은 AI 기업이 그 AI를 성공시킨 장악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AI가 모든 산업에 다 투입될 거고요. 지금도 이미 업무를 하는데 신입을 안 뽑는데요. 신입을 안 뽑는 이유가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요. 활용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활용하는데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피지컬 AI까지 가면은 인간의 노동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 자체가 필요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엮여서 미래를 보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국가 정부 이런 쪽이 다 투자를 하고 반도체 쪽에 돈 쌓아들고 오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이 레버리지도 안정될 거고요.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레버리지만 사는 사람들 줄어들겠죠. 이번에 대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몰라서 이거 그냥 더 갈 거라 생각해서 두 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배 그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 일반 사람들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너무 크게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좋고요. 그리고 그 나중을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랑 그 더 나중은 AI 이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니까, 이런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국가가 돈을 싸들고 투자를 하는지, 국가랑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는 그 앞으로 산업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 신약을 그 개발을 하는데도 이제 기초 원료들을 분별할 때 어떠한 효능이 나타날지,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 돌린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거하고 이거 조합할 때, 신소재를 만들 때도 그 원료를 조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는 AI 그 컴퓨터에 넣고 돌리면은 싹 다 원하는 결과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래는 AI가 다 할 거다.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지금 AI를 학습시키는 단계잖아요. 아직도 다 완전히 학습한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가 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에 지금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오늘같이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하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7월의 변동성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지금 이제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원래 시장은 한 달, 세 달 이제 분기 단위로 움직여요. 월 단위로도 바뀌고 이제 분기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추세,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위아래가 3개월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니까 이제 2달 정도 됐죠. 그럼 이제 아마 8월 말쯤 되면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7월 너무 힘든 시장을 겪으셨는데 조금은 안정되는 그 시장도 올 거니까 한 템포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들 제가 계속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는 곳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의 종목은, 관심 종목은 NHN 그리고 펩트론. 그 헷갈릴 수 있어요. 펩트론도 있고 펩트론인데 있는데, 펩트론 반도체 회사고 펩트론은 이제 그 의료,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진 엑스텍, 이거 로봇 관련 이슈 있어서 갖고 왔고요. 이런 종목 정보들 제가 안내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 하나 보내시면은 채널에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HN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가시성이 가장 높은 GPU 클라우드 사업자라는 이슈가 떴고요. 그리고 지금 그 KB증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주가가 하락하니까 멀티플 축소를 반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제 2분기부터 GPU AAS 매출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3천억 원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들고 온 종목이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상승 중에 있죠. 지금 상승 중이다가 지금 지수 하락분 만큼 여기서 놀고 있을 땐 괜찮았는데 깨고 나서 지금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전망치는 좋죠. 얘는 단기적으로 보고 드린 종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오늘 4만원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코스피가 오늘 8%가 빠졌잖아요. 8, 9% 정도 빠졌는데 지금 10%더 빠졌네요. 지금 10%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긴 해요. 그래서 4만원을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볼만 하고요. 어제까지는 어제 종가 기준 제가 8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거랑 이러한 변수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간 추정치예요. 이건 삼성증권 추정치인데 1,400억 정도 될 것으로. 근데 이 1,400억이 이때 15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그때 이후 최고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HN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하한가 저번에 이슈로 하한가를 맞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잡았죠. 쌍바닥을, 보통 쌍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을 두 번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지금 이제 들어 올리려는 찰나에서 대략 이거 단기적으로 한 10%? 왜냐면 하루 단기로 10% 기대 수익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략 14만원을 단기로 짧게 봤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서 얘도 역시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에 접어들었다 생각을 하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한 번 잡고 두 번째 잡았잖아요. 여기에서 3중 바닥 잡을 때는 아마 그 11만원 구간에서 잡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11만원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 파동을 실시간으로 보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실시간을 볼 수 있다 하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11만원 밑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 NHN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 종목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아진 엑스텍입니다. 아진 엑스텍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아진 엑스텍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삼성전자 향 제조 조립 로봇 라인업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매출 증가 기대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오늘 단기로 들였어요. 그 이유는 거래량이 최근에 미친 듯이 치솟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거는 지금 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만약 시장이 좋았으면 20%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역시나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절반밖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매일 아침에 8시 전후로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받아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채널에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하나 남기시면 관련 채널에 입장 가능하시니까 그 전화번호하고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은 뉴스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